안녕하십니까. 가치 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오늘 그 여섯 번째 소주제, 사랑의 힘으로 내조입니다. 그렇다면 내조라는 말을 심조, 즉, 마음으로부터 연인을 도와줌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에어인은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나주글의 우두머리를 용감하게도 한 칼에 무찔러 버리긴 하지만 에어인이 일반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내조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많은 여성들이 현자들이나 영웅들의 삶 이면에서 사랑의 힘으로 칭송받는 내조의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죠. 저작거리의 많은 여성들도 그러했고요. 사랑의 힘으로 충실하게 내조의 역할을 수행한 정말로 많은 경우들을 현실에서나 작품에서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구려 평원왕 시절의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내조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도 내조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거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가 1933년에서 45년까지니까 그 시기의 영화였던 1942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미니버 부인에서도 미니버 부인이라는 전형적인 내조의 등장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버 부인은 미국 영화이면서도 미국이 아직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전 독일의 공습하에서 신음하던 영국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싸우지만 후방에서도 모두가 전쟁에 참여해 싸우는 전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미니버 부인은 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게 잘 그려냅니다. 비슷한 시기, 나치 독일의 위협에 노출된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한 1965년 미국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마리아라는 내조의 최강자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사랑의 힘으로 내조라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구현한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마리아는 영화와는 달리 내조라기보다는 폰트라프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갔던 생활력이 강했던 만큼 독단적인 기질도 강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폰트라프 일가가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넘어가 아, 가족 패밀리 합창단 음, 같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유명했던 그런 그 폰트라프 일가 합창단이었고요. 마리아는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조라 하면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조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공조라는 말도 있겠고요. 이런 여러 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주로 남편이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구분은 필요 없이 그저 내조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과 밖을 의미하는 그런 내조라는 말을 심조, 즉 마음으로부터 연인을 도와줌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이병헌 연출의 TV 드라마 대장금에는 사랑의 힘으로 내조라는 주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금이가 아니라 장금이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정삼품 벼슬아치 민정호가 바로 내조의 화신입니다. 민정호는 사랑의 힘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장금이를 후궁으로 들이려는 중종을 독대해서요. 은효로서 장금이의 재주를 아껴 후궁 첩지를 걷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민정호는 장금이를 내조하는 것이 자신이 장금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취지의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드라마에서의 정확한 대사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런 취지의 대사였습니다. 대장금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남아있는 중종시대의 은여 장금이라는 실제 인물이 배경이라서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드라마는 아니지만요. 대장금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을 정도로 중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 말고 장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민정호의 내조가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임금인 중종 앞에서 게다가 중종이 민정호를 연적으로서 내심 경계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종에게 장금의 재주를 아껴 청원을 올린 것은 그야말로 내조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게다가 민정호는 자신의 유교적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하기 어려운 제왕절개 수술을 장금이가 시도할 때 묵묵히 그 옆을 지켜줍니다. 이만하면 대장금은 드라마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류의 성과로서도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의 힘으로 내조라는 주제에 관한 한 최고의 캐릭터 민정호를 창조한 드라마로서도 자리매김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랑의 힘으로 내조라는 주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내조보다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내조로 그 실질적인 예들이 가득 채워지겠지만 말이죠. 2001년 미국 작가 테리 터프라이언이 어머니의 삶을 전기로 엮어 펴낸 책을 제인 앤더슨 감독이 2005년 영화화한 프라이즈 위너는 술 주정뱅이 남편과 10명의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던 에버린 라이언의 처절한 인생담입니다. 오로지 공모전에 응모해 받은 상품과 상금으로 가족들의 삶을 지켜냈던 그녀의 내조는 폭풍우 속의 닷줄과도 같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에버린 라이언의 삶은 이를테면 인간 승리인 셈입니다만 내가 이 영화를 사랑의 찬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녀의 내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겠죠. 문제는 남편 테리인데요. 부상으로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고 성품이 원래 흉악스러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고질적으로 술에 휘둘리고 생각에 철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버린이 이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스며드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물론 첫사랑의 두근두근 사랑은 아니겠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대 긍정의 정신으로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조건인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만 그 조건이 어떠하든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작가가 어머니를 무조건 미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장금의 민정호도 작가 상상력의 산물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버린이 살았던 동네가 미국 오하이오의 디파이언스라는 곳이었던가요?
defiance는 영어로 불복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이 순진한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민정호와 에버리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내조의 연인들입니다. 특히나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아내이자 어머니들의 내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연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예,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사랑의 힘으로 성장이란 소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